이제 통계 분석은 이제 그 아틀라스 상에서 왼쪽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에스티메이션을 설계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호트 세팅, 그리고 어나리시스 세팅, 이밸리에이션 세팅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금 에스티메이션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구하시면서 PS 매칭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RCT 연구에서는 사실 랜덤하게 트리트먼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이외에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두 군간에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후향적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 트리트먼트 변수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교환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는 조금 몸무게가 적게 나는 그룹이 있고 오른쪽에는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룹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군간의 비교를 할 때 몸무게라는 바이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후향적 연구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교환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PS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매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S 값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매칭하기 위해 보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이 아틀라스에서는 조금 라지 스케일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 대상자의 모든 기록들을 변수로서 보정하는 것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전에 제일 처음 강의해주신 임유리 매니저에서 가장 마지막 컨셉셋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파트에서 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여기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에서 사용하고자 만든 컨셉이고요. 음성 대조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이터 코호트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서 독립적이고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컨셉으로 음성 대조군을 설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이터 코호트 간에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정한 그 아웃컴이 리스크 레이쇼가 1이다. 두 군간의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해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음성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보통 p-value를 보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음성 대조군을 좀 예시를 들자면, 내성 발톱 같은 것들은 만약에 라니티딘 군과 아더 H2 블로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군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컨셉들을 음성 대조군 컨셉에 넣게 되고, 이를 통해서 p-value를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성 대조군을 설정을 개념이 있는데, 리스크 레이쇼가 이게 1이 아니라 명백하게 뭔가 차이가 2, 3 이런 것들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양성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뭔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1인 리스크 레이쇼가 차이가 없는 것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양성 대조군의 후보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아틀라스에서는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조금 이용을 해서 양성 대조군을 합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p-value 값을 그 컨피던스 인터벌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게 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네거티브 컨트롤,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아서 혹시 더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이 논문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티메이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세 가지 단계의 세팅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코호트 세팅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길게 설명을 통해서
만들었던 타겟 코호트, 컴패러터 코호트, 아웃컴 코호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연구 시연 그 목표가 라니티딘과 아덜 H2 군 사이에 그 캔서 발생 비율이 다를까 같을까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이터 코호트에 각각 설계해 놓은 값들을 불러오게 되고 아웃컴에 대해서는 애니 캔서에 대한 코호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웃컴을 한 개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러 개의 아웃컴을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의 컨셉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앞서 컨셉 셋 리스트 상에서는 뭐 내성 발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비레이트 셀렉션 단계에서는 PS 모델에 어떤 변수들을 포함할 것인지 뺄 것인지에 대해서 컨셉들을 넣게 되는데 가장 또 제일 처음에 임유리 매니저님이 만들으셨던 6번 앞에 5번이 저희가 익스클루드 컨셉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델을 저희가 그 PS 모델을 사용을 할 때 그 디폴트 값으로 드러그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드러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라니티딘인지 혹은 아덜 H2 블로커인지 구분을 하기 위한 변수들은 딱 두 군 간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드러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것마저 보정이 되기 때문에 두 군 간의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그 두 타겟과 컴패러터를 명백히 차이가 나게 하는 그 컨셉들 지금 예시에서는 라니티딘과 아덜 H2 지금 저희가 했던 5가지인가요? 그것을 한꺼번에 들어간 컨셉들이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와야 이후에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에러 없이 잘 작동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나리시스 세팅인데 어나리시스 세팅에서 조금 뭔가 설계를 해주셔야 할 게 많은데 우선 스터디 퍼퓰레이션은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이미 많이 뭔가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시작일과 종료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혹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두 코호트에 모두 포함된 대상자가 있다면 포함을 시킬 것인지 혹은 모두 한꺼번에 포함된 대상자는 제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대상자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전에 아웃컴이 발견이 된다면 제거를 할 것인지 이러한 옵션들을 스터디 퍼퓰레이션 탭에서 설정을 다시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코비레이트 세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동일하게 그 PS 스코어 모델에서 어떤 변수들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넣을 변수와 뺄 변수들을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클릭 투 뷰 디테일을 누르게 되시면 디폴트로 저희 현재 아틀라스 상에서 어떤 변수들을 보정 공별령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지 스케일로 설정이 된다는 의미는 드러그나 이런 프로시저 이런 그 도메인들에 있는 모든 결과값들을 다 변수로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인덱스 스코어 값에 해당되는 것도 그 PS 모델에서 변수로 사용해서 PS 스코어 값을 만들고 그 PS 스코어 값을 이용해서 매칭에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앞에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PS 매칭에서 만약에 제외하거나 사용한 공별량의 하위 개념까지 포함할지의 여부를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PS 스코어 값에서 이게 저희가 막 돌렸는데 가끔 에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이 하이 코릴레이션에 그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돌리고 났을 때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이 코릴레이션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앞서 아틀라스 설계할 때 코베레이트 세팅에서 이 익스클루드 안에 이 코베레이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인시던스에서 설명해 주신 거와 좀 유사하게 코호트의 스타트 데이 혹은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언제 기간까지 이것을 확인할 것인가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최소 얼마 기간까지는 있어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스페시티 스코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트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트림이라는 것은 성향 분포를 확인했을 때 굉장히 양 끝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기능인데 이 트림을 하다 보면 확실히 어찌됐든 그 양 끝단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상자주가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검정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S 매칭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성향 점수를 구간을 통해서 그 구간마다 매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옵션은 이 두 번째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매칭할 때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퍼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칼리퍼는 이제 PS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 PS 스코어 값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할 건데 얼마만큼을 유사할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폴트 값으로는 0.2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0에 가까울수록 매우 유사한 사람들끼리만 매칭을 해달라라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질적이지만 그 사람을 매칭해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PS 모델을 사용할 때 만약에 어떤 코호트 군이 굉장히 샘플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땐 최대 샘플 수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하이 콜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메시지를 띄워주고 그 메시지 상에서 발생을 하면 기능을 정지하고 에러가 났다라고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마지막 아웃컴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현재는 아틀라스 상에서는 콕스 리그레션, 로지스트 리그레션, 포화송 리그레션을 분석을 모델링을 사용할 수가 있고 현재 시연에서는 콕스 리그레션을 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아웃컴 모델에서도 공별량으로 뭐 사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들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팅 단계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컨셉셋을 앞단에서 입력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코호트로 만들 것인지 혹은 그것을 이용해서 파지티브 컨트롤을 합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는 연구를 할 때는 디폴트 값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PPT 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에스티메이션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값은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값이고요. 전체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타겟 코호트는 라니티딘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아더 H2 블로커를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애니 캔서 이외에 다른 아웃컴도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가 돼서 한꺼번에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거티브 컨트롤 컨셉 아웃컴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에서는
디폴트로는 되어 있지만 만약에 두 군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현재 설계에서는 모두 제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앞서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이미 라니티딘 군에서는 만약에 아덜 H2 블로커를 사용했으면 제외를 했고 아덜 H2 블로커 군에서는 라니티딘을 사용했으면 이미 제외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결과를 돌리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탈락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 뭐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군들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자 한 번 더 있는 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던 그 라니티딘과 아덜 H2 블로커를 한꺼번에 만든 컨셉셋을 여기 익스클루드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걸 확실히 빼먹으시면 에스티메이션을 돌리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는 저희는 지금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30일부터 365일까지를 볼 것이고 최소 1일은 그 타임 리스크 기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1일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프로스 매칭을 그냥 뭔가 구간 이외에 그냥 매칭을 할 것인데 1대1 비율로 매칭을 할 것이고 칼리퍼는 그냥 디폴트 값인 0.2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모델에서는 쿡스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밸류 세팅은 저희는 그냥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였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다 설계를 했고 다른 연구자분과 이 에스티메이션 설계된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여기 유틸리티로 가셔서 익스포트에 들어가시면 이 쿼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복사해가지고 공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이 값들을 새로운 값들로 가지고 와서 여기 임포트 탭이 있는데 임포트 탭에서 다시 해당하는 쿼리를 붙여놓고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에스티메이션 설계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연구자분들과도 공유를 통해서 설계를 다 기관에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다 하시면 이제 아틀라스에서는 나오게 되시고요. 아틀라스에서 나와서 저희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피더넷 화면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피더넷 화면에서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처음에 라니티드 이름으로 설정해 주신 그 곳에 들어가셔서 어널리시스 라니티딘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 강의에서 보였던 그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예전에는 뭔가 R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 쿼리를 돌려야 되는데 저희 피더넷 상에서 그걸 하지 않고도 이 쿼리를 돌릴 수 있게 지금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오픈 데이터 베이스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 베이스에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에스티메이션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설계를 누르고 컨펌을 누르고 그러고 나서 여기 execute 탭을 누르시게 되시면 어느 DB에서 이것을 실행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라 2016년 오픈 데이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값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 히라 2015 혹은 2016 원하는 DB에 이 에스티메이션 설계되어 있는 그 쿼리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서브밋은 하지 않고 기존에 돌려놓았던 결과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DB에서 지금 돌려놓은 결과가 있는데 우선 2017년에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고 결과가 다 돌아가면 다음과 같이 코호트 그 값들의 결과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 샤이니 탭을 이동을 하시면 결과값이 한눈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 DB 데이터 소스에서 해저드 레이쇼는 0.84이고 p-value 값은 0.17로 0.05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더 상세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매칭된 이후에 타겟 코호트에서는 9,000명 정도가 있고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컴패리터 코호트도 유사하게 9,000명이 동일하게 6,000명이 있고, 그때 인연과 이벤트 수와 인시던스 레이시오 값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앞서 어나리시스 세팅에서 그 값들을 스터디 파퓰레이션 설정을 해줄 때 어떻게 탈락되는지는 여기에서 플로우 차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타겟군은 4만 명 정도 되고 컴패리터는 2만 명 정도 됐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이전에 아웃컴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탈락을 하게 되고, 최소 1일이라도 관찰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매칭에서 몇 명이 탈락돼서 최종적으로 9,000명 정도, 각 군에서 9,000명 정도가 이제 매칭이 돼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S 매칭 전에는 이 군들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고, 매칭 후에는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요약 정보들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PS 프로스펜시티 모델에서 어떤 변수들이 사용이 되었고 베타 값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은 프로스펜시티 모델에 대해서 탭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칭 전에 프로펜시티 스코어 그 값에 대한 분포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달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두 군 간에 굉장히 좀 상이한 군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플라바이어 결과값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두 군 간에서 이 그림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해저드 레이시오 값은 0.0, 해저드 레이시오 값의 p-value 값이 0.05보다는 작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려서 제가 마지막 탭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지금은 없으시지만 혹시 연구를 하시다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비드맵 포럼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스템에 대한 에러도 있을 수도 있고, 코호트 설계하다가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비드맵 포럼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빠르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PPT들은 이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